안녕하세요, 중복투자자입니다. 자, 오늘은 벨트 텐셔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벨트 텐셔너를 여태까지 총 5번째 사는 거예요. 모션하우스 제품을 샀다가 너무 사용을 안 해서 판매를 하고, 그리고 자작으로다가 된 거를 또 하나 구매를 해봤고, 그 다음에 또 자작을 직접 해봤고, 그러고 나서 다시 안 쓰다가 모션하우스 벨트 텐셔너를 구매를 해봤고, 최근에 한 달 좀 넘게 써봤어요. 그러다가 큐빅 시스템에서 나오는 벨트 텐셔너 1, BT1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지금 햅틱4, 그러니까 4중 모션의 시트 무버 2UN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면은 액티브 페달과 휠 베이스에서 진동이 각각 별개적으로다가 나오기도 하고, 모션에서도 충분히 진동을 구현을 해줍니다. 큐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넥스트 레벨의 모션 회사와 같은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모션 시뮬레이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충분히 지식이 있고, 워낙 퀄리티가 좀 좋은 브랜드인 것 같아서 평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금액부터 말씀드리면은 벨트 가격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300 정도 들어갑니다. 배송비하고 관세 그리고 벨트가 한 2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저는 조금 더 오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복 투자를 했는데, 슈로스 거 알리에서 구매를 해봤다가 정품으로다가 바꿨는데, 사실상 퀄리티에 대한 차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벨트 패딩 요 부분을 따로 구매를 했습니다. 요것도 한 12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내 재고 이제 없을 거예요. 제가 구매한 사이트는 큐빅에서 1390유로지만 조금 더 저렴하게 찾다가 보니까 데몬트윅스라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배송비까지 하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28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벨트는 별도로다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벨트 텐셔너를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진짜로다가 많이 재미가 있느냐. 시머브에서도 벨트 텐셔너를 지원해줘요. 그래서 시머브에서도 모션과 벨트 텐셔너를 지원을 하고, 그 플러그인을 사용하면은 모터 제어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제가 써봤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액티브 페달 이후로 가장 혁신적인 느낌이었어요. 만족도가 엄청 높았고, 재미도 좋고, 그리고 랩 타임을 줄이는데도 매우 도움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하드웨어 장비보다도 이 소프트웨어 장비가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션도 그렇고, DD도 그렇고, 액티브 페달도 그렇고, 제가 느꼈을 때 모터를 제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의 또 이해도가 그게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큐빅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모션과도 같이 연결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벨트 텐셔너에 럼블 기능이 들어가 있고, 단순히 스웨이와 서지만 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노면의 텍스처라든지 브레이킹, 악셀레이션, 아니면은 지포스, 휠 슬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모두 다 구체적으로 다 매우 세세하게 진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현을 각각 해줍니다. 그래서 좌우 벨트를 단순하게 당기고 밀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세심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는 기존에 모션을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혹은 모션을 쓰고 계신 분들이 여기에 조금 더 뭔가 재미있는 장치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할 때 적극 추천을 할 만한 제품이긴 해요. 우선은 시각적으로 중요한 DDU라든지 아니면 휠이라든지 버튼박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해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보다 효과가 더 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저는 이 체감 장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은 저처럼 모션을 2개를 같이 쓰시는 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국내에 다 해봤자 50명도 안 되잖아요, 사실. 그렇지만, 모션을 쓰시는 분들, 독단적으로다가 2UN이나 4UN이나 햅틱4나 이런 거를 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같이 쓰신 분들은 적지. 같이 쓰면 정말 괜찮은데, 비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벨트를 처음에 인스톨할 때 이
거리 간격 뭐 이런 부분들을 세팅하는데 조금 계속 시간을 많이 허비했어요. 그래서 한 3번, 4번 정도 조절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선 처음에는 요렇게 약간 여유가 있어도, 여기는 여유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밑에 허리 쪽이라든지 가운데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5점씩을 지금 써보다가 빼보다가 이렇게 하는데, 지금 4점씩으로다가 편의상 4점씩으로다가 지금 해놓고서 밑에 클램프만 안 끼면 되기 때문에 4점씩으로 쓰는데, 그러려면은 이 허리 부분만 좀 타이트하게 해주고 여기는 살짝 여유가 있어도 됩니다.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되게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맸어야 돼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야지 됐는데, 얘는 그래도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를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지금 약간 여유가 있죠.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제가 벨트를 처음부터 빡빡하게 안 당겨도 되는지를 말씀드렸던 게, 왜 안 당겨도 되냐? 지금 이미 이렇게 당겨져요. 어느 정도 당겨지고 나서 여기서부터 토크가 몸으로다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다른 것들 같은 경우에는 쫙 당긴 이 스트로크 레인지 자체가 좀 좁아요. 근데 얘네들은 롤 타입이 되기 때문에 모터가 회전하면서 잡히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뭐 크게 타이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되게 큰 장점이고요. 하나 단점은 이머전시 버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다가 딱 비상시에 이제 하면은 뭐 이렇게 이머전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별도로다가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고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있어요. 스트림덱을 활용하면은 이렇게 해서 올 수가 있고, 지금 시동이 걸리니까 조금 뭐라고 해야 돼, 이 어깨에 텐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동이 느껴집니다. 뒤쪽에 캠을 보면은, 자, 요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시작을 하면은 스무스하게 싹 당겨집니다. 이게 팍 당겨져서 어깨나 쇄골에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물론 충분히 토크는 있습니다. 스물스물 이제 당겨지죠. 어쩌다 보니까 갑자기 레이스를 들어갔는데, 퀄리를 대충, 자, 지금 정도 되면은 딱 완벽하게 이제 자리를 잡고 당깁니다. 코너를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감속을 심하게 해야 되는 이제 풀브레이킹을 해야 되는 시점, 요런 시점에 됐을 때 타이어의 임계점을 내 몸으로다가 느낄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벨트 텐셔너가 다른 체감 장비들보다 정말 직관적으로다가 주행에 도움을 주는 장비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재미만 있느냐, 그게 아니고 타이어의 임계점, 그리고 가감속에 대한 G에 대한 부분, 물론 G를 우리가 이 시뮬레이터로다가 느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것처럼 느껴지게끔 페이크, 착각을 주는 게 이런 모션 시뮬레이터라든지 벨트 텐셔너 같은 장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실제로다가 200km 뭐 100km 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차에서 실제로다가 느껴지는 것처럼 느끼게끔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브레이킹을 할 때 좀 더 밟아야 될까, 아니면은 살짝 릴리즈를 해줘야 될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게끔 몸으로다가 체감이 되는 장비입니다. 그러면은 풀브레이킹을 할 때 되게 트레일 브레이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풀브레이크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 확실해요. 제가 느껴보기엔 그래요. 물론 이것 때문에 랩타임이 뭐 2초가 줄고 1초가 줄고 이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체감 장비 중에서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용하면서 2UN을 꺼보고 4UN, 햅틱4를 꺼보고 다 켜보고 총 4가지죠. 벨트만 켜봤냐, 아니면은 2UN하고 벨트 텐셔너를 해봤냐, 아니면은 햅틱4하고 벨트 텐셔너랑 해봤냐, 3가지를 다 켜봤냐, 다 꺼봤냐, 총 5가지를 이렇게 해봤는데,
우선은 벨트 텐셔너를 하기 전에 시트 무버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아무래도 이 스웨이라든 그 서지 부분에서 앞뒤로다가 이렇게 시트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페달과 내 몸이 좀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질감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지 값을 조금 조정을 하면 되긴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보다도 이 스웨이 쪽으로다가 저는 많이 포커스를 주고서 투유엔을 사용하는 편인데, 벨트 텐셔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벨트만 써도 돼요. 그것만 써도 충분히 재미는 있어요. 충분히 도움은 되고, 그리고 시트 무버 같은 경우에는 장치가 되게 거추장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소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게 사실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선 소음이 없습니다. 그 해외 리뷰 중에서 부스트 미디어 쪽에서 리뷰할 때 그 어댑터가 좀 크고 거기에서 팬 소음이 나는 게 되게 이거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댑터를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구매하는 거는 소음이 전혀 없고요. 처음에 가동할 때 잠깐 윙 하고 마는데 그게 뭐 다른 거에 거의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조용합니다. 벨트를 지금도 시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깨에 진동이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오는데, 이게 시차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이 진동이 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충분히 체감 장비로다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핸들을 구매해도 뭐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장비도 있고, 뭐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에 비해서는 좀 저렴하지만 액티브 페달 막 7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 16큐브 액티브 페달 살 거야 하시는 분들, 뭐 그 정도를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제안해 드려보는 거예요. 모자 앰브스터도 거의 16큐브급까지는 아니지만 한 70-80% 가까이 근접하게 올 수 있는데 되게 합리적인 가격에다가 가성비 제품이잖아요. 그거랑 이거랑 하면은 훨씬 만족스러운, 같은 돈이 아니죠. 700만 원인데 앰브스터 뭐 200만 원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걔하고 얘하고 두 개 해봤자 500이에요. 200 남아요. 그러면 휠 하나 사도 충분합니다. 아니면 휠베이스를 바꿔도 충분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벨트 텐셔너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다가 구동이 되는지도 중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를 다 고려를 해봤을 때 되게 같은 가격으로 정말 만족도가 높은 장비입니다. 제가 생각해봤을 때 올해 구매했던 제품들 보면은 뭐 바바리안 심텍 휠, 오메가 휠이라든지 버튼박스라든지, 지금 아직 리뷰는 안 했지만 심큐브 3라든지 뭐 올해 구매한 게 또 뭐가 있죠? 뭐 대략 뭐 많이 있어요. 근데 뭐 여기에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통틀어서 가장 만족도가 있고 가장 재밌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벨트 텐셔너를 따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지원을 받거나 뭐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디스카운트 코드를 뭐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것도 아니고, 제가 그냥 내돈내산으로다가 해서 벨트 텐셔너도 이것저것 사봤고 경험을 해봤을 때 요거 좋습니다, 진짜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제품들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렇게 추천할 만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딱 바꿔서 한 번 게임 잠깐 한 바퀴 타보고서 박스 내일 갖다 버려야지. 그 박스는 버렸어요. 이미 박스를 버렸다는 얘기는 뭐 부피가 크니까 박스를 많이 다 갖고 있진 않아요. 근데 그 박스 버렸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내가 이거 갖고 갈 만큼 괜찮은 제품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거고, 타면서 한번 보여드리면은 지금 시동이 걸려 있거든요. 시동이 걸렸어. 여기에 지금 계속 럼블이 옵니다. 이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떨리는 그게 있는데, RPM에 따라서 그 진동의 세기와 이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나오고요. 이 상황에서
풀브레이킹을 하면은 스무스하게 쭉 당겨주다가 놓을 때도 그냥 툭 하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스무스하게 빠져줘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우리가 느껴지는 G값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휠 스핀이 돼갖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부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중력의 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툭 하고서 온오프식으로 다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이 보완이 되어 있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액티브 페달을 어깨에다가 얹어놓은 것 같아요. 시트가 지금 전체가 떨릴 정도로다가 그 강도도 되게 좋고요. 이 느낌이 처음에 저는 멀미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전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모션을 처음 썼을 때 30분 하고 2시간 동안 누워있을 정도로다가 좀 어지럽고 했는데 그거를 셋업으로다가 극복하고 계속 타면서 극복하고 나니까 상당히 지금 저는 잘 적응을 하고서 모션을 끄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못 하거든요. 자,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리뷰하다가 말고 자, 앞에 사고는 없었고 앞차가 하나 슬립을 했고 2등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레이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자, 여기서 브레이킹이 조금 갈 거예요. 이제 지금 밀려가고 있죠. 밀려가는 느낌에서도 느껴지고 이렇게 브레이킹 할 때 시트 무브랑 같이 쓰면은 독립적으로다가 해야 될까 아니면은 같이 시트에다가 같이 묶어서 마운팅을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해봤을 때 굳이 같이 묶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막 같이 묶으면은 또 그것도 그거대로 재밌을 거예요. 근데 별도로다가 해도 충분하고요. 얘네들은 이제 좀 많이 콤팩트 하다 보니까 그 시트 뒷면에 디자인이 조금 모양이 뭐 시트 백판을 좀 가리는 거를 좀 별로였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저는 상당히 괜찮았고요. 실제로다가 이렇게 타면서 어느 정도 갔을 때 이게 차가 스피날 것 같은 느낌 아니면은 풀브레이킹에서 휠이 락이 되기 직전의 느낌을 몸으로다가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벨트 텐셔너, 큐빅 벨트 텐셔너를 저는 많은 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가격을 생각하면은 300만 원을 놓고 되게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장비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이 왜 좋다라고 얘기하는지 우선은 첫 번째는 벨트를 매게 되면은 거의 뭐 항상 느끼는 거지만 벨트를 매는 거와 동시에 화장실 가고 싶다. 물 갖고 와야 되는데. 핸드폰 저기다 놨는데. 모든 부분이 손에 다 닿는 셋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다가 휴대폰 무선 충전대도 해놨고 여기에 이제 테이블에 물컵도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위쪽에다가 루프에다가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모든 거를 딱 탈 준비가 됐을 때 마지막에 해야 되고 생각보다 되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합니다. 금액은 3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재미를 원하시는 분들 이 체감으로다가 지금 장비가 조금 뭔가 밋밋해서 좀 더 어떤 이펙트를 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다가 이 패턴들이 있어요. 루트가 보통은 뭐 페달에다가 럼블을 단다. DD를 토크를 올린다. 시트에다가 뭐 진동 스피커나 프로파일에 진동 스피커나 뭐 버트 키커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다 장착한다. 그러다가 모션을 한다. 모션에서도 햅틱을 킨다. 이 순서가 쭉 있는데 그거를 다 해보고 나니까 이게 정말 해자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션을 쓰시는 분들, 모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추천을 드려요. 하지만 뭐 지금 입문하셔갖고 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산을 1,000만 원으로 잡으시는 분도 있고 몇백만 원으로다가 잡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몇백만 원 안에서 모든 거를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트리플 모니터에 컴퓨터는 뭐 5090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이엔드를 어느 정도 지향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는 큐빅 배트 텐셔너를 적극 추천합니다. 제가 구매한 사이트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데몬트윅스에서 구매했고요. 배송비하고 관부가세 포함해갖고 총 한 280만원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벨트는 제가 써보니까 정품이면 당연히 좋겠죠. PI 인증 해놓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알리에서 구매하는 것도 같이 구매를 해봤었고 정품도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정품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가 달라요. 여기가 큰 차이는 아니에요. 알리에서 구매하셔서 뭐 하셔도 충분하고, 대신에 이 패딩은 꼭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패딩을 안 쓰시게 되면 어깨가 쓸려요. 그래서 어깨가 많이 좀 아픈데, 이 패딩이 한 10만원, 11만원, 11만원, 12만원 이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감안하면은 대략 한 300 정도, 300에서 조금 넘거나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판단은 직접 하시고요. 제가 주문하고 3일 만에 배송이 왔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은 좀 괜찮은 것 같고, 배송이야 워낙 빨리 잘 되고, 데몬트윅스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게 저는 조금 저렴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림덱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스트림덱을 사용하면 이제 이 릴리즈를 해주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값을 높인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셋업이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모션하우스나 아니면은 그 심업으로 제어가 가능한 배트 텐셔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업그레이드 해볼 만도 해요. 충분히. 근데 그 전에 심업이라든지 아니면 모션하우스 측에서 럼블 기능을 좀 업데이트를 해주시면은 금전적인 부분이 세이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오늘 큐빅 배트 텐셔너의 리뷰는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제가 원래는 시미큐브 3를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순서를 바꿔서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서 큐빅 배트 텐셔너부터 리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미큐브 3에 대한 프리뷰가 아직 많이들 안 올라오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뒷사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제가 영상으로다가는 못하겠지만 영상으로 해도 되긴 한데, 뭐 그래도 그런 각자의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단톡방에서는 계속 꾸준히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또 새로운 아이템들이 있거나 뭐 새로운 정보들이 있으면은 최대한 빨리빨리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중복투자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